지난 40년간 세계의 주요 무역 흑자국은 대체로 제조업이 강한 국가였고 무역에 대한 적자국은 변함없이 미국이었는데 이게 국제 통화 시스템의 내재적 결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은 낮은 조달 비용으로 재정 적자를 유지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서 통화를 해외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란 전쟁이 시작됐을 때 도대체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뉴스에서는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짬짬이로 한번 해보자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면은 반정부 시위가 촉발이 돼가지고 이란 내 정권 붕괴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신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하메네이와 그 측근들을 암살을 해버리면은 전쟁 발발 직후에 반정부 세력이 결집을 해서 체제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개전 이후에 몇 주가 지나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정권을 위협할 대규모 봉기도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내부에서 더 결집을 하게 되는 그들끼리 똘똘 뭉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나 네타냐후나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감정이 이성을 지배를 해버리면은 논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랫동안 뇌물수수, 사기, 배임 등의 여러 가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깜빵에 갈 각이니까 전쟁을 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유지를 할 수 있고 음모론이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트럼프가 1980년대 어느 날 앱스타인이 주선을 해서 당시 13세인 여성을 소개로 만나서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따르면 여성은 13세 때 앱스타인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여러 남성에게 성매매 형태로 넘겨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였던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니까 여자는 저항을 했고 저항 과정에서 트럼프의 성기를 물고 트럼프가 짜증이 나가지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렸다는 FBI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트럼프는 부인을 하겠죠. 이 트럼프 할배의 패턴을 보면은 맨날 거짓말에 뻔뻔하기는 1등이지 않습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사실 이란하고 전쟁하는 내용도 원고를 3개 정도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것도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한 아주 작은 요소가 되지는 않았을까 살짝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걸 빼고 자국의 이익과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이유를 보자면은 결국에 이 문제는 미국 트럼프가 달러의 약세에서 오는 불안을 전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안화로 결제하는 이란의 석유가 불편하기도 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트리핀의 딜레마는 기축통화국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자,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의 민은행장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달러 패권 탓이라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세계의 주요 무역 흑자국은 대체로 제조업이 강한 국가였고 무역에 대한 적자국은 변함없이 미국이었는데 이게 국제 통화 시스템의 내재적 결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은 낮은 조달 비용으로 재정 적자를 유지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서 통화를 해외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시너리지 효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냥 달러 찍어가지고 그걸로 결제해버리면 되니까 달러 찍는 비용 대비 거의 공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국채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니까 부채가 늘어나서 적자가 발생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망한 거고 중국이 지금까지 제조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이고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니까 이미 물가도 너무 올랐고 인건비도 비싸서 이제는 뭐 답이 없는 것이고요. 전 세계가 미국 돈을 쓰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는 싸지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무역에 대한 적자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달러의 역설을 60년도 더 전에 경고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이란 사람이죠. 트리핀 교수는 1960년 미국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미국이 경상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을 불어넣지 않는다면은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빚을 내서 돈을 풀지 않으면은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반대로 재정적자 상태를 계속 지속을 시키면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되면은 즉 빚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서 달러를 선을 넘게 풀어버리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용이 떨어지고 브레튼 우즈 체제도 붕괴할 것이다 라고 당시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 다들 아시죠?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삼고 금 1온스에
당시에 미국 달러 35불로 고정을 시킨다는 금환 본위제 및 고정 환율을 약속한 1944년 미국 브레튼 우주에서 합의한 체제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뉴스에서 중국 인민은행장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트리핀의 딜레마. 순수 금본위제 골드 스탠다드가 아닌 금환 본위제 골드 익스체인지 스탠다드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달러의 유동성을 많이 풀게 되고 그 결과 가치가 하락을 해서 갈 길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트리핀 교수는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트리핀 교수가 내놓은 대안이 달러가 아닌 별도의 국제 기축 통화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순수 금 본위제와 같은 개념인 국제 기축 통화 본위제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이바지를 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브레튼 우주 체제를 만들 당시에도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미국 정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트리핀의 경고를 1971년까지 철저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달러 찍어서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 발권력을 남한테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트리핀의 딜레마가 조명을 받게 된 것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 더 이상 달러를 가지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제 경제를 지탱하던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부터입니다. 트리핀의 딜레마는 2007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2009년 3월에 트리핀의 딜레마에 갇힌 달러와 대신에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 SDR을 기축통화로 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아닌 상호 신용에 의한 국제통화로 금태환 방식으로 바꾼다면은 현재 달러 본위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루블화로 에너지를 팔려고 하는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가 대신해서 전쟁을 하게끔 이용을 했고 과거 이라크 전쟁부터 지금 이란 전쟁까지 달러 패권을 지키는데 오직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지 못하면은 부채가 너무 많은 미국 경제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도 금 대신에 전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무지막지하게 모으고 있고 달러가 짱이라는 미국조차도 자국이 8,000톤이 넘는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금이 8,000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만큼의 금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달러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본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실물자산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쥐고 있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화폐가 만들어내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모든 제국의 몰락이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지금의 이란의 전쟁도 결국 달러 패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명분은 핵무기 포기하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죠. 기금속의 값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은 달러가 짱이다, 최고다라는 그런 파도를 논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단기간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기 때문입니다. 강달러라는 상황은 다른 나라 6개국 통화하고 비교를 해서 달러가 강세인 것이지 그게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며 달러는 예외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도 결국 오르게 됩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도 사모대출의 신용위험 경고로 사모대출 환매 비율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사모대출 시장,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환매 규모를 순자산의 5%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돈을 투자했는데 회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최근에 AI가 발달을 하면서 앞으로 AI 때문에 성장이 우려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돼가지고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짧은 시간에 많은 투자자가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갑자기 뱅크런이 발생하면 줄 돈이 없듯이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소프트웨어 관련 사모대출 펀드의 담보 가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탈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로 인한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그런 부실이 아니더라도 금리 상승은 모든 부채를 디폴트로 이어지게 만들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만 찍어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속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돈 달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금이나 은화를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은 그 조건이 금리는 무조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의 적정한 금리는 대략 기준금리로 했을 때 최소 10% 정도는 돼야 합니다. 한국은 더 높아야겠죠. 그 정도가 되면은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급여생활자가 4억, 5억씩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금리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은 둘째치고 망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나온 지니역스 액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채 매입은 그냥 가관입니다. 이건 달러 시스템의 마지막 발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무도 사지 않으려는 미국채를 팔아치우기 위해서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새로운 호구를 찾아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국채를 강제로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을 해서 미국 국채를 사줘야지만 미국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면은 그건 달러 시스템이 거의 임계점까지 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종이 화폐의 가치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가치는 금이나 은, 에너지, 식료품 같은 실물 자산으로 회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화폐라는 신화가 무너지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의 커런시 시스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미 엔딩으로 가는 걸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관성으로 믿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는 경제 질서 속에서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국의 종말은 소리 없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